네, 첫 번째 두창 경험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 두창이라는 건 옛날 천연도였죠. 천연도 홍역 계통의 그런 역병들이 청구했을 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면역학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많이 시설도 그렇고 약들도 흔치 않고 예방 접종한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금기하는 쪽으로 좀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.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. 본문에 보면은 근피풍한 절금생냉 종시의수차계, 그러니까 환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일상생활에 금기해야 될 그런 방법입니다. 조선시대 방역 지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서 표현을 했는데요. 바람이나 근피 풍한이요, 풍한이요, 찬바람, 바람이나 찬 기온을 아주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, 금절생냉, 절금생냉, 아주 차고거나 냉한 것들, 생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.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표현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거 밑에를 보면 금기식물에 금기식물 생리, 홍시, 서과, 납설수, 조, 쇠빙, 건시, 침수, 감자, 귤, 유, 일체, 삼함, 한냉 등물, 여기까지 보면 생리라는 게 배죠. 배를 생으로 먹는 거. 그 다음에 홍시, 가만이죠. 이제는 홍시. 그 다음에 서과라는 게 수박입니다. 여름에 먹는 수박이죠. 수박. 또 나벌에 내린 눈 녹은 물이 납설수라 해서 섣달에 내린 눈을 나벌에 내린 납설이라고 하는데, 그 물이 녹은 거, 녹은 물. 그 다음에 대추, 쇠빙, 얼음 깬 거, 얼음 부숴 깨 넣는 거. 그 다음에 건지 꽃감이고 물에 담궜던 찬음식, 그 다음에 감귤, 귤, 또 유자 등 일체 산함 산냉 등을, 일체 시고 짜고 차가운 음식들은 다 금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금기해야 될 것이 향취, 악취, 범, 소전유, 초인취, 불가근, 멸등, 촉지, 취, 역금지. 그러니까 흉내 나는 냄새도, 또는 악취 나는 것도, 또는 뭘 태우거나 뭐 전을 붙이거나 기름에 붓거나 태우거나 지질 때 난 냄새, 이런 것들을 다 냉기 냄새를 절대 가까이서 안 된다. 심지어는 등잔불 같은 걸 촛불을 끌 때 나는 그런 매캐한 그 탄내까지도 금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우기, 방중, 음욕. 그러니까 방중이라는 게 이제 부부 생활도 본격이 방 안에서 금기해야 된다, 그런 것을 표현했고요. 동쪽적으로 금지, 이렇게. 그 다음에 간에 소두발 모구, 그러니까 집안에서 태우는 거죠. 머리카락이나 털이나 뭐 새 깃털 같은 거 태우는 거. 그 다음에 유두, 머리를 빗어 터는 행위, 유두, 감는 거, 머리 빗대는 터는 거나 감는 거. 그 다음에 거분, 옛날 변을 치우는 거. 그 다음에 예통, 구랑, 국어, 악취, 무격 등 무립 문정. 그러니까 옛날 도랑 같은데 더러운 물 막혀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거와 악취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? 뒤집어 놓게 되면 그 발산되어 있는 그런 악취의 내용물들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니까 그걸 피해야 한다는 얘기였고요. 또 무격인데 무당무하고 격은 이제 박수무당 격자인데, 박수무당이나 박수무당을 남자 무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 무립분정, 집안에 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, 옛날에 미신을 믿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의존하는 것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출이 되는, 외부적으로 여러 사람이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되는 건 방역 지침인 것이죠. 그 다음에 거기 뭐 외인 승리, 절물 출입, 요령 내외 안정, 요령 내외 안정.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출입하거나 승려나, 리는 비군이죠. 승려나 비군이 등이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, 안팎을 철저히 안정시켜서 고요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
이게 실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또 인가 부모, 사람 집안에서 부모가 자해,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 사랑에 너무 빠져갖고 애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을 뭐 먹지 못하게 한다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는 그 억지로 뭐 몰래 뭐 먹인다거나 안타까우니까 이거저거 자꾸 준다거나 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.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. 그게 아마도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나 또는 코로나가 가장 큰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죽기도 하고 아주 큰 난리치지 않았었습니까?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옛날 후한 때 한나라 때에 대해서는 상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장준경의 선생의 그런 그 상한론이 아주 그 발달하게 된 동기가 그 장씨 일가가 엄청 많이 그 병에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열성으로 또 오는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낙타, 사막에 이래서 나타나는 그런 병에서 연결된 것들,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와서 전염된 것들, 요즘에는 시공을 그냥 왔다 갔다 금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어디든 뭐 10시간이면 모두 지구 바깥에 반대편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 병들이 창궐한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도 잘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, 우리가 그래도 방역 체계가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병들은 언제 변형이 돼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조선시대이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방역 격리시키고 하는 그런 쪽들을 많이 했던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 봐서 밝혀지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열병에 대한 건데, 열병에 대한 것들은 상소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뜨거워서 하게 된다면 그 열병이 나타났을 때 갈증도 많이 나고 사람이 치성이 되게 되면 열을 못 이겨서 피부에 발진이 나오거나 열꽃이 핀다거나 갈증이 심한다거나 사람이 혼수 상태가 온다거나 하게 되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